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시집살이 노래를 올렸는데 제가 그 문제를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리타자, 즉 정약용 슬랭의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전체진 시를 읽기 앞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리타작입니다. 이 색색별로 해놨는데, 네, 첫 번째 기승전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승전결로요. 노동하는 농민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성은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정경, 저는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노동의 기쁨, 결은 관직에 몸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선경후정의 시상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학자입니다. 실학자인데 중농주의자입니다. 중농주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농사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실학자이면서 농사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리타작은 실제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볼만합니다. 굉장히 화끈하죠. 화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즉 정약용 선생은 자기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벼슬길에 오래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그런 성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실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 당시 성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올리겠습니다. 보리타작입니다. 새로 그런 막걸리 잿빛처럼 뿌옇고 이렇게 시작되죠. 자, 몇 줄을 가봅시다. 2, 4, 6, 8, 10, 12줄이죠. 한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배제합니다. 12줄의 시구나. 2줄씩 묶어서 한 문장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줄씩 묶어요. 묶으면 한 문장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본문에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는 게 한 문장입니다. 됐죠? 네, 한 문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험 칠 때는 물론 이 한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건 한문, 즉 한시라 하죠. 한시를 제시하지만은 한시에서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내용이 시험 나오죠. 새로 그런 막걸리 잿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 세죠. 네, 보리타작을 하기 전에 막걸리 한 사발 먹고 보리밥 많은, 진짜 밥그릇에 고봉밥이라 하죠. 밥그릇이만 1리터 그러면은 보리밥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저는 보리밥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고봉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걸리 한 사발 먹고요. 보리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힘을 냅니다. 그죠? 뭡니까? 일하기 전에 배부터 채웁니다. 배가 불러야 일을 하죠. 그죠? 표현상 뭐처럼 해놨죠. 해석을 현대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자, 막걸리가 색깔이 우윳빛입니다. 그래서 젖빛은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볼이 타작하기 전 힘을 내기 위해 먹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야 막걸리 한 사발하고 보리밥에 반찬에 와 푸짐하네 이 뜻입니다. 쉽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났으니 검게 탄 두껍게 햇볕받아 번쩍이네. 진짜 건강한 모습이죠. 도리깨라는 것은 이런 막대기 끝에 큰 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 쳐요. 높이 들어 올렸다가 땅으로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뭡니까? 보리 나다리 바싹 마른 나다리 껍질이 벗겨집니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고 건강한 모습의 농민들이 그렇게 힘줘서 보리 타작을 하는 거예요. 자, 밥 먹자마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났으니 검게탄 두껍게 햇빛받아 번쩍이네. 행동묘사죠. 행동묘사와 뭡니까?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검게탄 두껍게 햇볕받아 번쩍입니다. 그죠? 건강합니다. 그 다음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했죠. 네, 노동요죠. 노동요를 부르면서 발맞추어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보리 나달을 두드리니까 삽시간에 보리 껍질 다 벗겨지고 나달만 한 거 사이드란 뜻입니다. 그죠? 굉장히 뭡니까? 농민들의 힘찬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그죠? 자, 노동이 점점점 물어익어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볼이 티끌 뿐이로다. 작업이 매우 빨리 진행되죠. 건강한 농민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작가, 즉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고 즐거운 농민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과 몸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차죠. 힘차다.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마음과 몸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너무너무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 작가는 아래 두 줄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볼까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빗을 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낙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죠. 건강한 농민들이 함께 발맞추어 보리 나라를 두드립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힘차고 행복해 보이죠. 이런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농민들의 삶이 있는 곳이죠. 자기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 낙원을 찾으려고, 쉽게 말하면 자신의 뜻을 찾으려고 많이 생각하고 돌아다녔는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승천하죠.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려.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 농민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승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내용에 색깔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쉬울게요. 설명 이 정도 하면요, 거의 다 됩니다. 볼까요? 네, 19% 밑에 있고요. 첫 번째 보면은 새로 그런 막걸리 해놨죠. 자, 좋은 술 기름진 음식입니다. 이것이 아닐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막걸리하고 보리밥은요, 좋은 술과 기름진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동의 건강성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보리밥 먹는 이런 소박한 음식에서도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의 노동하는 그 건강한 삶에 화자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요, 노동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다만 그 노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엉해야부터 해서 보리 티끌뿐이로다까지 설명할게요. 굉장히 즐겁게 일하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욱 노동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화자는 건강한 농민의 노동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 참 건강하다. 야,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그 뜻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이 부분입니다. 자, 건강한 노동행위죠. 생동감 찾죠. 육신과 정신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인 농민의 건강한 노동행위를 관찰하는 끝에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이죠.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화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죠? 화자가 살았던 벼슬길, 정치적 억압, 모두 부질없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삶의 진리를 깨달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또 내려갈게요. 그래서
사실성과 현장성이 평민적인 시와 구사와 함께 잘 어울리는 조선 후기 한시의 모습입니다. 중농주의 사상과 현실주의 시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행별로 표현해놨습니다. 일행의 사행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건강한 삶의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냐고요? 네, 막걸리 한 잔 먹고 보리밥 먹죠. 우통 버스 던지고 보리사작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작가의 눈에는. 그 다음 오행에서 파행입니다. 공동 작업하죠. 그죠? 노동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기쁜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행에서 시평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행은 뭡니까? 자, 벼슬길 헤매는 보잘것없는 물욕에 시달리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올린 이 정도 자료만 봐도 보리타작에 관계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다 풀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